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준에 의해서 억누르고 되살아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생각을 하면 지수는 3단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9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요. 여기에서 지수가 저점을 잘 다져주고 확인을 해줘야 이후에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9월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외교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에 따른 전 세계 공급망 재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 두 가지 모두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력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이 로비를 발휘해서 자국에 좀 불이익적인 그런 내용들을 삭제시켰다고 하고요. 또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미국을 향한 로비 금액이 251만 달러, 약 33억 3,900만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자칫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에게 서한을 보내서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네옴시티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어떤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전장을 또 정리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75대 50, 최인호 전문가 여수 밤바다, 이정호 전문가 다시 한번 바로사.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만한 것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신상원 전문가 75대 50이라는 코멘트를 주셨네요. 어제 유럽의 ECB에서 75bp, 또 미국의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이 나오면 그 합작품은 과연 지수 흐름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인하라기보다,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채시는군요. 네, 75대 50, 농구 게임 같고 그러지만, 계속 지금 우리는 그 잭슨홀 그 전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FOMC를 앞두고 무슨 농구 게임도 아니고 75대 50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75냐 50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50을 올리면 나머지 두 번이 남은 그 FOMC에서도 또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유럽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느냐, 달러 환율이 좀 너무 오르니까 75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75대 50을 이렇게 좀 화두로 좀 재미있게 가볍게 숫자로 이제 던져놨는데, 다시 시작된 FOMC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또 하고 싶습니다. 지금 FOMC 회의가 9월 21일 그때부터 이제 열리는데, 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75를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 나머지 두 번의 그 회의가 좀 부담이 좀 덜하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계속 이제 추석 전, 추석 이후 우리가 보통 추석이면 대선, 작년에는 대선 갖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물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서도 아마 FOMC가 어쩌면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좀 많은 거를 좌우하는 그런 FOMC 게임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잭슨홀 때도 그런 것처럼 매판이 비둘기니 세인트루이스니 인디애나니 클리블랜드니 이렇게 다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된 FOMC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고, 시장에서는 이미 75bp를 어느 정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도 CPI 지수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75는 할 것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많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파월 의장도 그거를 어쩌면 염두에 두고
먼저 잭슨홀에서 던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자체가 75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뭐 우리 시장 말고도 또 뭐 일본이나 뭐 유럽도 그렇고 이런 시장에 좀 뭔가 막힌 모멘텀이 다들 없는 것 같은데 풀어줄 열쇠가 과연 무엇일지 좀 고민해보는 연휴 기간 동안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일지, 뭐 우리 시장의 외국인일지 또는 파월일지 그런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좀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라인들을 좀 살펴보자. 어떤 라인이냐면 숫자적인 측면으로 이제 표현이 이제 지수가 되니까 지금 뭐 2320을 지지하느냐, 50을 지지하느냐, 400을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라인들, 숫자 라인들을 좀 머릿속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그 연휴인 것 같아요. 75, 50 이런 숫자처럼. 그리고 이제 환율도 보면은 우리 환율이 지금 뭐 1390, 뭐 1380 왔다 갔다 하고 1400도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1 이 환율이 아니라 엔화나 유로화도 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구로다 라인이니 요 이름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스터 N이라고 불렸던 분, 그분의 이제 사카키바라신가 뭐 그분이 있는데 그런 사카키 라인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프라자 라인이라고 했던 그 엔화의 달러와 엔의 그 수치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의외로 뭐 구로다 라인이 125엔 정도만 돼도 달러랑 엔이 125만 돼도 버틸 수 있다 이랬었는데 지금 달러 엔이 144가 된 걸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화도 왜 이거를 봐야 되냐면 엔화가 싸지게 되면은 일본이 좀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전반에 어떤 라인들 이런 숫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우리가 연휴라고 너무 뭐 송편이나 전 먹으면서 이렇게 살을 찌우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이죠.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기대가 이제 뭐 한 100, 200 이렇게 되니까 애플은 애플 정도 수준에서 딱 제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뭐 실망 매물도 나오는 일부 종목들이 나오는데 애플은 애플답게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애플은 자기들이 짜놓은 로드맵대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나온 그 신제품,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대한 게 저는 상당히 좀 볼만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데서도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5천만 화소를 낼 거야 이러면서 했지만 애플은 상당히 신중하게 안정감을 갖고 있을 때 신제품에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위성에 관한 것도 하루 전날 조금 약삭 빠르게 뭐 샤오미가 이제 자기네는 위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했지만 애플은 그거를 이번에 한다고 하다가 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위성을 활용한 응급전화 이런 것들은 기능을 넣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4,800만 화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그 정도 고화소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카메라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여담으로는 또 애플이 삼성하고 비슷하게 컬러를 보라색을 하나 대표적으로 내놨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색이긴 한데 그런 이제 컬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재밌게 추석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스터 P, 미스터 K. P는 푸틴인데 이거를 제가 아침에 일찍 원고를 썼었는데 뭐 푸틴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사료주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발 잠시만 가만히 있어줘 얘들아 하는 거고 K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인민 무슨 회의 하잖아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입니다. 근데 어제 첫날은 안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뭐 이튿날 그 회의에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민족의 명절이니까 얌전히 송편만 먹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은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정은 씨에게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추석에도 많네요. 먼저 우선 시장의 지지선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지선, 그리고 또 환율, 외국인, 파월에 대한 이야기, FMC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도 또 생각할 거리를 준 발언을 했습니다. 으름장을 놓는 거죠. 예, 으름장을 놓는 거고, 그동안은 뭐, 어제 그런 헤드라인이 나왔었어요. 유럽이 가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예, 천연가스로 가스라이팅을 러시아로부터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뭔가 재미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인지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식량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내가 식량 위기를 일으키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한데 이런 중요한 곡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출할 수 없겠다라는 식으로 또 너네 때문에 우리가 못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곡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을 일으켰던 당시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러시아가 오히려 러시아의 곡물을 나눠주지 않았을 뿐더러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을 더 빼왔던 그런 의혹까지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대기근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크라이나만 내세우는 의혹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 푸틴 대통령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화나죠. 생각거리만 던져주시고 네. 조금 가이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틴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기의 존재감을 좀 확인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러시아가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뭔가 출구 전략이 나오면서 자기 뜻대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뺏어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쁜 역할을 안 한 것처럼 포장이 돼야 되는데 길어질수록 이게 의외로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또 경제 상황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라는 거는 우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그리고 끝난 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뭔가 트집을 잡는 거. 근데 좀 여기서도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살짝 보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게 그나마 그나마 낫다 이놈아라는 러시아 사람이 한국말 모르겠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풍자 방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마그마님께서 전쟁 상황이 러시아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의 희우자도 현재 꺼내지 않는다는 게 그러한 열세 있는 상황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진짜 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얼마를 들여도 사실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또 이자도 또 높아지는 거 9월에 많이들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풍성하기 어려운 그런 추석인데 생각할 거리도 많습니다. 세 분께서 또 의견을 더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풀어줄 열쇠는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외국인 노란불, 파월 빨간불입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시장을 풀어줄 열쇠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 변수를 꼽아주셨는데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초록불은 환율, 노란불은 외국인, 빨간불은 파월입니다. 시장을 풀어줄 열쇠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노란불 주셨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지금 우리가 외인들이 어제 탈출로 인해서 어찌 보면 강달러세에 어찌 보면 순번이 이렇게 빠른 앞쪽으로 좀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32개 국가를 한번 유심히 보면 이 강달러세, 그러니까 달러를 대비해서 자국의 통화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8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순위 앞쪽으로 이렇게 영국과 일본과 중국이 왜 앞서로 갔냐에 대한 초점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정시 상태입니다. 정시 상태. 우리나라의 모든 시총의 30%는 외인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2,200조라는 그 금액의 30%면 그 금액에 대한 이제 외인들이 탈출 구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가는 부분에서도 달러를 챙겨 나가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달러는 차후선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일단은 단단한 경제 우리 증시의 지지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나라는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원자재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 수급들이 원활해지고 악재가 없고 악재가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시점이 데려왔을 때만이 우리가 날개를 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점은 지금 수많은 글로벌 형태와 글로벌 증시의 시장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호재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급밖에 이렇게 없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돌다리를 잘 이렇게 계곡을 넘어가듯이 발 빠지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이 정부의 정책에서 먼저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이탈들, 같은 이탈들. 왜냐하면 개인들이 좀 스마트해졌습니다. 이제 증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 채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물 부분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미증시에도 침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국내 방어 능력이 좀 많이 투자 능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환율은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일단 그게 준비가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면 약만 먼저 되고 의사의 진단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차후 예방하는 방법을 하려면 환율은 그 이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의 증시의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시장을 풀어줄 열쇠 환율은 아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고 수급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신상훈 전문가님은요? 네, 동의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뭐 세 개를 다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환율이 높아져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7월 14일, 2달 됐네요. 이제 7월 14일부터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높은 환율이라고 했던 1290원, 1310원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한 4조, 5조를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들락날락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해치 차원에서 나아가는 물량도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한 770조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단은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거는 다 지금 다 체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 외국인들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 770조가 한 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번 한 5천억 이상만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이 저는 파월, 그 다음은 이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7, 8월에 샀는데요. 9월에는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은 파월이라고 보셨어요? 네, 파월 말 한마디에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키워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네만 살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중소형 국가들은 약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파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거기서 좀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들은 섹터들은 어느 정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어줄 열쇠는 파월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파월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혼란한 틈에 외국인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또 이렇게 사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파월 연준 의장에 달려있는 우리 증시라고 합니다. 어제 나온 의견인데요. 한해무사님께서 환율 상승해서 수출 기업들이 수입 보는 거 그거 크지 않을 겁니다. 기술 경쟁력이 더 중요한데 우리 경제 앞날 어둡습니다. 라고 어제 글 남겨주시기도 하셨어요. 원달러 환율 계속된 고공행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1381원 선 소폭의 하락입니다. 첫 번째 코멘트 함께 해봤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신상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하는 의견도 지금 채팅창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최인호 전문가인데요. 여수 밤바다 이건가요? 예, 계속 맞습니다. 노래를 네. 부르게끔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데 저는 여수 가봤거든요, 작년에. 네. 여수하면 저는 밤바다보다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됐어요. 여수에서 활동한 진짜 그 장군의 그
그 자취들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일단 저는 여수 밤바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여수 밤바다 하면 그 노래 말처럼 이렇게 밤은 어둡고 잔잔한 바다에 낭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추석 이제 시즌 들어간 거죠. 이제 연휴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반반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이게 고향을 가는 기속을 하는 본능이 있는 게 1년에 해마다 설날하고 추석이에요. 사실은 이때가 제일 따뜻하고 풍요롭고 네.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근데 이 좋은 시점이 2022년에 이 좋은 시점은 2021년 작년을 비교했을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만 하더라도 약 700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워낙 좋은 종목들, 우리 말하는 재무제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도 이유 없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가 속출하는 등 지금 너무 시장에 이제 다변화가 일어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또 첫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되는데요. 저는 이 방향성보다는 우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근데 견고한 분위기는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내 증시의 시장은 저는 일단은 크게 저는 올 연말까지만 잘 버텨나가면 내년에는 좋은 햇살이 있을 까 생각하는데 여수 밤바다처럼 오늘 이렇게 상당히 좋은 날씨고 하지만 지금 또 13호 태풍 또 무이파가 지금 또 밑에서 오키나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 현실에서는 태풍이 오지만 또 증시에서는 또 FOMC 또 75bp를 더 강하게 한 2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저는 좀 크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1970년 후반에 경제 대권을 일본에게 물려줬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강한 경제 대국을 만들어준 어쩌보면 인플레이션이 강하면서 그걸 수습하는 시간을 되게 못 찾아간 거로 저는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이번에는 경제 성장 없다.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잡겠다는 어쩌보면 강한 기조가 연준에서 나옵니다. 근데 연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1년 미국 예산의 40%를 가지고 있는 게 연준입니다. 그래서 힘과 파워, 전 세계의 영향력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되게 큰 폭발적으로 좀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여수 밤바다처럼 지금 조용하지만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다시 큰 태풍이 한번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일단은 뭐 추석이니까 우리 좋게 시작해 좋게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추석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까 보는데 오늘 대부분 이제 비료, 사료 종목들이 또 이렇게 하방졌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한번 좀 슈팅 구간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석 때면 제일 많이 받는 게 선물 세트지 않습니까? 선물 세트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J제일당, 뭐 동원 F&B라든지 사조 대리, 뭐 사조 산업, LG 생활건강, 치약 칫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아침부터 장을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상승폭은 좀 이어졌는데 큰 상승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문에 항상 기대적인 부분에 관련된 종목은 항상 해마다 조금씩은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증시에서 한번 볼 수 있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런 종목들마저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아무튼 좋은 추석 맞이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과 투자분들 아무튼 이번 추석 좀 이렇게 잘 피해 나가면 올 하반기까지만 열심히 버티면 분명히 내년에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오기 전에 잔잔한 밤바다 같은 증시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강한 녀석들에서 반복을 해드렸던 13일 CPI 발표, 그리고 20일, 21일 FOMC 회의, 이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밤에 또 22회 통화정책 회의 결과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 뭐 오늘 상승을 하죠.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추석 때 들고 가는 선물 세트 관련 주식들은 하락세예요. 다시 또 하락이 꼬리 보고 내려왔네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세가 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리스크가 중국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봉쇄령이 어찌 보면 실적 악화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 소비재가 어찌 보면 더 강하니 이런 종목을 사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이 약간
이 커플링 현상, 디커플링이 동시에 일어난 거라고 좀 네. 봐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보잉 같은 것도 시작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국내는 그다지 그렇게 큰 현상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전날 일어났죠. 뭐 이렇게 뭐 일본 투어 관련돼서 이제 패키지 관련돼서 가이드 없이도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시책을 나오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오르는 거는 조금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에 있는 뭐 네. 원전부터 시작해서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주는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내려올 거를 예상을 또 해야 될 시점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알고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 없이 네.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개의 큰 이 방향성에서도 좀 약간 거리감과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5개의 섹터를 보지 말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된다고 봐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는 소비재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경기가 좀 약간 위축이 되면 분명히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 근데 펀더멘털을 봤을 때 매출액도 좀 감소할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피 대상으로 조금 이어지고요. 장기 내후년 코로나가 끝나고 내후년까지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진짜 최저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네. 2년 3년을 계속 꾹 밀고 갈 거냐 아니면 순간순간 매집을 하면서 저점 포인트에서 가져갈 거냐. 단기로는 봤을 때는 중장기도 조금 힘들고 완전 장기로 지금 봐야 될 섹터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 인상부터 시작해서 어업 관련 규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기를 잡아도 쿼터가 있어서 바다에서 다시 또 풀고 가져와야 되는 딱 가져와야 될 양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시장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을 봤을 때는 현재 시장도 태풍을 앞두고 있고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장이지만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소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이 추가락이 있더라도 어쨌든 저점일 가능성을 보면 내년도로 봤을 때 또 매수에 봄직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자, 소비재 가운데서 탑픽 있으신가요? 소비자가 그래서 탑픽이요. 지금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CJ제당을 그냥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이제 사료, 비료부터 시작 바이오까지 섹터들이 그쵸? 다양하게 포진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CJ제당은 어느 선이 제일 좋은 가격이냐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마디가라 보는 CJ제당 그냥 40만 원 미하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J제당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지금 딱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 예. 더 구간인데 지금 받쳐주는 지금 지지선이 조금 이제 한 39만 원, 38만 8천 원 정도 선이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집 구간으로 잡고 좀 가져가도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만 8천 원 정도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39만 원을 깨는 흐름을 노리셨다가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들어가 보신다면 1년 후에 농사가 잘 되어 있을 거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CJ제일제당, 비비고 브랜드, 사료, 바이오 사업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였고요. 마지막 코멘트 보시죠.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사. 와, 로봇, 또 방산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을 받습니다. 예.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었고요. 또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주 가운데서는 태양광 굉장히 크게 또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휴가 껴 있으면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갔던 종목들, 기존에 갔던 테마들이 약간 변경되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큰
제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중간선거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빚을 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폐배터리 관련주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 3대장 애들이 제일 잘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태양광이 어느 정도 주춤하는 모습세를 폐배터리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관찰할 필요는 있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잘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 태양광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폐배터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태양광, 신재생 쪽은 약간 실적이랑도 약간 겹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약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로봇은 어떻게 본다면 제일 많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가지고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액션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깜짝 이슈로 보여줄 때 그때 로봇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 9월 말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시제품 공개가 있는데 이것도 예정입니다. 테슬라도 워낙 변칙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항상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항상 어느 정도 화금력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우디 네옴시티 이게 가장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관련주들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 뭐 원전, 친환경, 그리고 5G, 뭐 교통망, 자율주행, 웬만한 건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름에서도 그렇지 네옴시티입니다.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만큼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이번 연휴 기간에 이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좀 체크해서 대장주격인 애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익혀놓고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이 바이든, 로봇, 사우디 이 관련 섹터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머릿속에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또 시장의 순환매 흐름 예상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쪽을 좀 더 힌트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감 오는 데가 있으세요? 저는 좀 지금 배당주 솔직히 말해서 추석 끝나고 나서 네.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분할 매수로 약간 접근할 예정입니다. 배당주는. 왜냐면 배당주요? 네. 어떤 왜냐면 종목 위주로 보시죠? 저는 정유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유 관련주들이 돈은 많이 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가 따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S-OIL이 유가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한다라면 이 정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주가도 잠잠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 유가랑 주가의 커플링이 어느 정도 깨진다라면 배당주로서 매력은 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주가는 하락세인데 이게 좀 안정화되는 타이밍을 노려서 정유주 관련해가지고 배당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시장의 순환매기가 배당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9월, 10월 배당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겠다는 관점 꼽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사, 바이든, 로봇, 사우디 이 세 가지인데요. 로봇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지금 현 구간에서는 갖고 계신 건가요? 매수 관점에서요? 저는 로봇도 관심이 있는데 로봇은 약간 모아가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테마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틀 경우에 약간 따라가는 매매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봐요. 네옴시티 관련주는. 네. 그만큼 좀 매력적이고 한번 올라갔을 때 좀 상승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로봇은 모아가고 네옴시티는 장중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로봇 경쟁 하반기 남아있는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로봇은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모아 나가면서 점 찍어두신 종목을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 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는 장 흐름을 보면서 또 눈치 매매 잘 하셔야 되는 영역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바로사 이종호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삼성전자 또 사고 싶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예, 보겠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서 지수는 잘 버티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전저점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매수 관점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식 투자도 참 본능인 게 계속 매매를 하고 싶고 계속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글쎄요, 파는 거는 수익 났을 때 팔고 싶으면 좋은데 손실 났을 때 계속 또 팔고 싶으니까요. 이걸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추석 연휴 이전 지금 매수 관점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보시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 있으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예, 나머지 두 분이 빨간불 주셨네요. 신상원 아니요. 전문가님. 예, 초록불이세요? 초록불, 네. 왜 노란불이 섞여 있죠? 예. 제가 노란불. 초록이. 네, 저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로 수익을 내셨다면 그걸 삼성전자 모아가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와. 새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다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항상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무작정 사고 막 이러는데 그건 망할 확률이 적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길게 보시는 뭐 젊음이나 건강이 있다면 삼성전자를 보셔도 되고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인내심이 좀 적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내심 테스트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삼성전자의 매매는 여러분 인내심 테스트입니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초록불을 주시는 건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좀 약간 신상훈 전문가님과 좀 다른 생각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20%예요. 19%에서 20%를 차지하면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지 마라. 그럼 우리나라 증시 사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를 거다 미래 메시지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외인들이 처음 들어올 때 시총 작은 3,000원짜리 이렇게 종목 스몰캡 쪽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전반적인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쌍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 지금 55,700원 선에서 이 자리가 과연 나쁠까요, 좋을까요 하면 지금 방향 제시선을 봤을 때는 분명히 최고 좋은 베스트 중에도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아까 이 종목을 지금 삼성전자를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장기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에도 인정합니다. 신상훈 전문. 왜냐하면 장기로 보면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약간 달라지는데 근데 투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생활에 어떻게 보면 부업적으로 있으면서 좀 인베스트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좀 따라서 차이가 드는데 저는 가치와 그런 거로 봤을 때 미래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충분한 지금 자리는 너무 좋은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신다면 적극 100% 그다음에 종목이 많이 힘들고 지금 방향성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휴게소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천안삼거리처럼 쉬어가면서 호두과자 까먹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아까 말씀드린 배당금입니다. 받으면서 이제 차가 밀리고 빠지는 걸 상황을 봐서 그때 다시 팔고 나오든 국도를 타고 나가든 버스를 타고 나가시든 다시 그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삼성전자 위로 첩첩산중 아닌가요? 앞산솔님께서 오르면 탈출 행령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삼성전자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창립기념일 맞춰 11월 1일 맞춰서 어느 정도 회장 취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좀 다시 한번 탈바꿈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가격대면은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서는 장기 투자로서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한해무사님께서는 삼성전자 매수한들 시간 대비 수익률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회비용 말씀해 주셨고요. 연금으로 묻어가겠다는 분도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까지 강한 코멘트였고요. 강할 녀석들 종목 추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는 현재 2380선에서 코스닥은 7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빛캠과 코스모화학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한 종목들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아모그린텍이고요. 아모그린텍 전기차 소재 관련주이자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테슬라 관련주로도 꼽히죠.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 사업이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4,700원,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16,350원까지 오르면서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어제 티켓을 획득하신 신상원 전문가에 이어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가 티켓을 한 장 추가로 획득하면서 신브라더스가 공동 1위를 차지하게 됐네요.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이렇게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지는 강한 녀석들, 또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 또 순위 변동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티켓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인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예. 이번 주 5일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아모그린텍입니다. 배터리에서 100점 100승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그렇게 또 됐습니다. 아모그린텍 곧바로 추석 연휴 직전에 이렇게 11% 수익이 났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그 스토리상에 전혀 변동이 없고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자성 소재 쪽이 지금 제일 효자고, 그리고 ESS 쪽이 지금 굉장한 성장세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전력 반도체형 세라믹 기판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잘 되고, 시작한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17,500원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상 갈 것 같지만 일단 목표가까지 충분히 보유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유지합니다. 17,500원 선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추석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모그린텍 티켓 획득했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어떤 종목들이 또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LS전선 아시아, 최인호 전문가 현대해상, 이정호 전문가 SPG. 역시 이정호 전문가는 로봇에 약간 점을 찍어두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오늘 추석 앞두고 SPG 가지고 와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SPG 다들 알다시피 소형 기어드 모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인데 이 감속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면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로봇에서 감속기 원가 비중을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SPG가 이 감속기 부분에서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본다라면 일본에서 독점했던 로봇력 중대형 소형 감속기 부문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 및 양산에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상반기 매출로 봤을 때도 국내 약 25%, 중국 40%, 미주 유럽 지역 30% 정도로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아직까지는 로봇 감속기 매출 반영이 약간 더딘 부분이 있는데 이 로봇이 점차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성장세도 점차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차트상 지금 되게 매력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온 종목인데 21선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세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한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재차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2만 원 바로 앞인 19,900원 정도 노리시면서 가는 게 괜찮고 손절가는 14,800원 정도로 직전 저점인 가격대를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잠깐 나왔다가 재차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SPG는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 탄탄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이면서 실적주인 종목입니다. 국내 1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소형 기어드 모터 쪽의 기업인데요. SPG 상승 추세 구간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에 매수에 들어가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9,900원, 손절가는 14,8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감속기 국내 국산화 최초로 한 기업 SPG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태풍으로 9월의 태풍을 금리 인상으로 봐주셨던 여수 밤바다의 최인호 전문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해상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되면 이제 보통 금융주부터 시작해 보험, 뭐 대부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많이 캐피탈 쪽이 많이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 현대해상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는 점. 그 다음에 8거래일 정도 횡보 구간을 치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은 다 일단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술적 부분은 그렇게 하고 현대해상이 어떤 해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제 해상보험, 법인보험,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이 일단은 주로 하지만 현대글로비스가 해외 수출하면 자동차들 그 큰 배가 이동을 할 때 그 어디 보험을 하겠습니까? 동부아재 하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에 가겠습니까? 대부분 현대 당연히 해상 자회사에 거래를 하겠죠. 그리고 그만한 회사가 된다는 게 시총이 일단 2조 한 7천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2조 7천 한 579억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이제 AM 베스트로부터 엑셀런트 신용 등급을 획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 펀더멘탈 여러 가지 방향성, 그다음에 수익성은 상당한 저는 효과를 볼 거라 보고요. 요즘 퇴직이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기퇴직. 근데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도 같이 동반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보험, 요즘에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령을 30세까지 대폭 인상시키면서 이제 손해보험회사로서 좀 기준을 좀 잘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강남도는 지금 포항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물난리로 인해서 자동차 손해가 많지 않나는 걸 하시겠지만 실제로 2002라든지 2003년도 매미라든지 큰 태풍 왔을 때도 보통 피해가 한 4조, 국가적 차원 4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금전적 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피해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서는 제일 주목해야 되고 저점 구간, 마지막 어찌 보면 제일 기회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현대해상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요, 일단은 목표가는 34,000원이고, 사실 아침에 제가 봤을 때마다 약간 음봉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양봉으로 이제 조금 소폭 인상을 이렇게 올랐는데, 100원 정도 올랐는데, 아무튼 시장가로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고요. 손절가는 26,5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3분기를 전반적인 박스권으로 한번 봤을 때, 이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 큰 이렇게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등락이 없고 일단은 조정 구간에는 제대로 조정을 주면 슈팅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어찌 보면 조정이 있고 더 떨어진 조정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의 1 매수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매수 시점을 잡고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떨어진다면 매수를 한번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서 3만 원대까지 한번 또 떨어지면 그때 한번 잡으면 그때는 충분히 이 지지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반반씩 아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해서 이렇게 기간별로, 일자별 기간별로 해서 매집하시는 게 좀 효과적일 거라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그 2003년 매미 때보다 주가는 지금 너무 장기긴 하지만 10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보험주는 뭐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 4월부터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부근에서의 횡보,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합니다.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6,500원 선 제시하면서 연말까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시도하는지 마지막 저점 기회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S전선 아시아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뭐 다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LS전선 아시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옴시티 관련 수혜 그 기대감으로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좀 주가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5월, 6월에는 뭐 급락을 다들 모든 종목이 했는데 그때도 뭐 투매가 나오지 않고 내려왔다가 시장 동조화돼서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 거래가 한번 한 달 반 전에 크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기 윗꼬리를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면서 지금 다시 시장 하락 전에 그 자리로 좀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제 최근 들어왔고 베트남 전력 시장에서는 선두 기업입니다. 넘버원이라고 하고 있고 초고속 통신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제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데 그 베트남에서도 계속 1등을 하는 기업이고 또 베트남만이 아니라 그 주변 아세안 국가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속 통신 케이블을 증설하는 그 작업이 이제 11월 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케이블을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비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또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이 왜 부각이 되냐면 이집트에 그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맞더라고요. 이집트에 그 케이블 생산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에 이제 공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50% 이상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되는데 그 중에 이제 90%가 중동, 아세안. 그러니까 이제 네옴시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가격은 오늘 지금 살짝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7,860원 이 이하에서는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7,100원. 그리고 10,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기업 실적도 좋고 그 이상도 좀 가능한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흐름이니까 일단은 요 정도 손절가 7,100원, 목표가 10,000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룡전기가 연초부터 수주가 완전히 급증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미국의 변압기 주요 공급처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중동발 소식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 일정 있는데요.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추석인데 공개 방송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지금 장비주들이 조금 이렇게 이평선에서 21평을 많이 이탈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왜냐면 저는 기회를 노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상승되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빠져 있거나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발굴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 4시 반에 있으시죠? 네, 매일 이제 장 마감하고 우리가 숙제하듯이 살펴를 봐야 됩니다. 왜냐?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바빠서 이런 핑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매일매일 시장을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도 유연하게 계속 대응해 나가는,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공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채팅창에서 지금 다 사고 싶은데 요새 뭘 사기 정말 무섭습니다. 80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 또 해안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